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좀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골프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골프 선수 출신도 아니고 피칭이나 기술 스킬 쪽이 아닙니다. 저는 골프 산업 쪽이고 스포츠 마케팅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골프는 한 27년 골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 치는 거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치실 텐데 공도 못 친다기보다도 더 잘 치는 분 앞에서 뭘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될까봐 미리 전문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사무국장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KPGA에는 기술교육위원으로 제가 위촉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아마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면은 그린피 내고 뭐 이럴 때 보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금이라는 게 한 3,000원씩 들어가 있어요. 사실 대개 골퍼들은 모르고 그냥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영화 보면은 200원씩 3,200원 그리고 200원이 그 체육진흥 기금이었었어요. 옛날에 연습장에 가보면 한 박스에 3,000원 할 때 3,200원 그리고 그 200원이 그 체육진흥 기금이었어요. 또 18호 정규 골프장을 회원제로 허가를 낼 때 30억의 대중골프를 위한 그 금액을 예치를 내놓든가 아니면 나인홀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모여서 현재 3천억 정도의 돈이 모여졌어요. 그걸 관리하는 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작년 중반기에 대통령께서 대중골프장을 많이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특별 그 위원회가 설치돼서 대중골프장을 100개, 2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다분히 우리 이 교육 이 자체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 성질인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컸죠. 다시 말해서 국민의 어떤 관심도나 체육 진흥을 위한 이 골프 인구에 대한 흡수 이런 것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발언으로 그게 발설이 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나왔는데 실제 그것을 집행할 문화관광부나 지금 체육부가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게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100개 만들어라 그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논란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것이 하나의 그 기화점이 돼서 그 3천억이라는 돈을 금년부터 10년간 걸쳐서 대중골프장 또 그것도 그 앞에 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친환경적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쓰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3천억의 자금을 이제 주는 겁니다. 지자체나 뭐나 골프 이제 친환경적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20군데를 예상치로 하니까 한 군데에 약 15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중골프장이라는 건 나인홀 정도의 그린피가 한 4만 원 정도. 그래서 골퍼가 5만 원에 18홀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는 게 내부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소개를 하다 말고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어디 지방자치단체나 뭐나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돈 준다고 그러면 서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9명의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고, 체육과학원 나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고, 6명이 이제 법 쪽에 한 사람, 그 다음에 회계 쪽에 한
제가 이제 골프 마케팅 분야에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대중화, 골프 대중화에 대한 이 시기는 뭐 정량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돌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KPGA에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경희대학교 골프 최고위 과정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골프장 개발 석박사 과정에 강의를 또 맡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골프협회 사무총장직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 산업이나 골프 업계 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맡은 그 강의는 과연 골프 산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골프 산업적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럼 그 골프 산업이 있으면 어떻게 골프 산업을 이제 경영화시키느냐, 마케팅화시키느냐, 이러한 주제가 제가 맡은 주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사 타고 1시간 정도 특강만 하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걸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마 오늘 저 보니까 유인물에 있는 다음 그 강의가 어떤 그 변수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골프 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편한 의미로 제가 멘트 좀 벗겠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용서를 쉽게 해주세요. 다 벗게 되면 돈을 받아야죠, 내가. 자, 우선 그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사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골프 환경, 이 자료를 쭉 아까 잠깐 보니까 뒤에 시간에도 뭐 골프 역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뤄져 있는 것 같아서, 뭐 골프 역사 그 제 자료에 보면은 4, 5, 10페이지를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골프의 역사 해가지고 골프의 기원과 한국 골프의 역사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뒤에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생략은 그 소개를 생략하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원산의 식스홀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갔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군자리 골프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거기서부터가 사실 우리 이제 그 골프에 관련된 산업이 싹 트기 시작을 했는데, 뭐 거의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현재 활동하는 KPGA나 이런 한국인 선수들 중에 나이든 고참들이 뭐 한장상 프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군자리에 이 볼보이 출신이죠. 군자리에서 이제 공 옆에 놔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 KPGA 그 고참들 쭉 본적을 보면 그쪽이 많아요. 군자동, 하양동, 뭐 중곡동 이쪽 본적지가 많아요. 뭐 우리 최경주 프로도 사실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어나서 그 동네에 그 골프 연습장이 없었으면 이제 오늘날 최경주 프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또 연습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질을 개발시킨 건데, 그렇듯이 사람은 다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자리 골프장이 이제 거의 그 골프장의 시초가 돼서 쭉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산업화라고 지금 표현한 것이 대한골프협회가 우선 여러분도 혹시 그 협회 관련된 우리나라의 협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협회가 생성이 된다는 건 그만큼 그 산업이 발달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협회 얘기를 잠깐 좀 먼저 좀 드리면 그냥 서서 할까요? 일단 대한골프협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KGA 대한골프협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골프 국가대표 그 다음에 골프 룰에 대한 제정 그래서 골프를 통한 정책 제도를 위반하고 그 다음에 국위 선양이 목적으로 발족된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를 얘기하면 대한축구협회죠. 정봉준 회장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프로든 아마든 하여튼 국위 선양에 관련된 것은 대한골프협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GA 그러면 한국 프로골프협회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 PGA 그러면은 이제 타이거 우즈가 뭐 활동하고 있는 건 하나의 A6의 이제 그 대회 투어인데 미국 PGA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PGA. 단 LPGA는 여자만. 그러니까 PGA에 도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뭐 위성미나 뭐 도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KPGA가 이제 우리는 남자 프로골프 협회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아까 축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LPGA도 KLPGA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패스하면 그 라이센스의 자격을 영원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때 예를 들어서 영국의 PGA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PGA 그 경영작품 A-1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얘기를 하면 18홀 골프장이 있으면 그 골프장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을 PGA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패스한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무슨 그룹 계열사에서 예를 들면 뭐 건설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이런 그룹사에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다가 이 그룹사에서 뭐 은퇴 앞둔 사장급쯤 되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골프장 사장이나 하다가 이제 집에 가 쉬시오. 그런 사람들 보내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골프장 사장도 골프 전문가입니다. 골프장 사장. 근데 그 사장이 어떤 권한이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를 잠깐 섞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 PGA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18홀당 4명을 문화생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PGA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인 나이,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가는 뭐 큐스쿨도 있고 뭐 아시안 투어 1등, 뭐 아마에 1등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빼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실기 테스트를 해서 5day 그러니까 5일간 매일 풀라운드를 해서 이거는 조금씩 바뀌어요. 해마다. 근데 5일간 평균 하루에 풀라운드에서 하루에 7오바 그러니까 풀라운드에서 7오바죠. 그러니까 오전 경기에서 3오바 오후에 4오바 하면 패스인데 그게 하나라도 넘어가면 그날은 못다해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5일 동안을 해. 월요일부터 그 월요일날 떨어지고 화요일날 떨어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일 동안 계속 하루에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난 사람이 일정 자격의 기초가 돼서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골프장 사장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평균 3년간 그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리포트를 내요. 저 골프 잔디가 어떻고 코스가 어떻고 뭐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13과목 정도 되죠. 13과목 정도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론 테스트.
그래서 그게 3년이 지나서 테스트한 사람들을 놓고 다시 이제 그 시합을 하는데 그거는 뭐 해마다 이거 다 바뀌는 얘기입니다. 조금씩은. 그런데 보통 한 7일 정도간 하루에 2라운드씩 그 5오버 기준. 하루에 5오버 되면 아웃시키고 해서 7일간에서 또 나온 마지막.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또 2차 그 이론 그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5명의 전국위원 앞에서 인터뷰까지 영어로 다 해서 그게 다 통과되면 그때 바야흐로 PGA라는 자격을 줍니다. 근데 PGA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제가 제 범위는 아닙니다만 A-1에서부터 A-20까지 있어요. A-1이 골프장 경영, A-2는 연구장 경영, A-3는 뭐 예를 들면 뭐 용품 회사 경영, A-4는 무슨 리그 선수 뭐 그러니까 A-6 그러고 최경주 타이거 우즈처럼 이제 대회 나가는 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18 그러면 골프 관련된 경영자, 협회 관련된 사람, 그다음에 A-20 그러면 역대 PGA 임원급들 쫙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 그게 미국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한 조금 우리나라 골프 산업 얘기하다가 좀 크게 얘기했는데 제가 2000년, 그러니까 1999년 12월 달에 가서 2000년 밀레니엄을 제가 영국에서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 PGA를 갔는데 그때 2000년 1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1월 한 20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영국 PGA 회장님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으로 저를 만난 게 4번째래요. 한국인을 만난 게 골프 관련돼서.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골프 산업이 참 미약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갔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대중골프장에 어떤 새로운 특허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 PGA 본부가 다시 출연한 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업에서 골프 디자인 사업,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대회 사업, 라이센스 사업 이거 다 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갖고 많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 어떻게 보면 변형돼 있고. 근데 영국의 PGA 본부가 돼서 영국은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냥 PGA라고 씁니다. 근데 미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USA, UPGA죠. 한국은 KPGA, 일본은 JPGA 하듯이. 그런데 미국은 시장이 골프 산업의 시장이 약 한 68%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대한 시장이니까 원조는 영국이지만 대세는 미국에서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USGA에서 결정하는 예를 들면 공인구 그러면 이거 시합을 하자.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GA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도 영국의 R&A를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의 R&A라는 말 그대로 영국 왕실 골프 협회라고 봐야 되겠죠. 로얄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거기서 맨 처음에 태동이 된 게 이제 그래서 영국 R&A에서 골프 규칙을 18홀로 하자. 이걸 8호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맺으면 투벌타를 주자. 이런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R&A 기초법을 가지고 미국의 시장에서 그거를 준수하되 거기서 파생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룰 하듯이 미국 룰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미국의 시장이 큰 미국의 기준을 거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이버의 반발 계수 0.083인가요? 그런 반발 계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미국 그 대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회 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조금 다른 각도로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골프가 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나라 골프 산업을 옛날에는 교통부 장관이 관리했어요. 교통부 장관. 용어가 하도 저도 오래되니까 좀 옛날
교통부 장관이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골프가 뭐예요? 스포츠죠. 아닙니까? 건설입니까? 골프가? 스포츠잖아요. 그때 관리청이 어디냐? 교통부 장관이야.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그때 교통부 산하에 문화관광과라는 게 교통부에 있었어요. 관광을 하려면 뭐 육군이든 해로든 뭐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러다 보니까 교통부 안에 관광과가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골프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지금 얘기 드리는 게 1930, 40년대가 한 4, 50년대 그때 얘기인데 그때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가 스포츠로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이 스포츠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의 이거는 관광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감히 골프를 치겠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거의 혹시 요새 쌀 한 가구리가 얼마입니까? 제가 요새 살림을 좀 안 해서 여자분 쌀 한 가구리 얼마쯤이에요 요새? 20kg짜리밖에 안 사봐야 잘 모릅니다. 아니 15,6만 원. 아니 왜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여쭤봤냐면 그 당시에 8만 원 정도 그 그린피를 쌀 한 가마니 가격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보니까 쌀을 먹지도 못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쌀 한 가마니면 5인 식구가 한 달이나 뭔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서 노는 게 골프다. 그러니까 저건 관광산업이다. 저건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측정이 된 게 어영부영 지금까지 대충 쌀 한 가마니 시세로 온 거예요. 그린피로. 대충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산업의 태동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생겼고 또 뭐 분자리 골프장도 아까 이제 뭐 얘기 드렸습니다. 분자리 골프장도 그 당시에 그 뭐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 미군정 할 때 미군정 책임자가 주말이면 일본을 가더래요. 토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밤. 그랬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전시체제에 전시장에서 밑으로 오니까 미군 책임자만 없으면 불안한 거거든. 물어보니까 골프 치러 간다 이게. 그래서 분자리를 갖다가 안 가게끔 만들어라 해갖고 분자리가 또 학 리모델링이 됐던 이게 사실 비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골프 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도입 자체가 상당히 뭐 지금 와서 설명을 하자면 잘못된 각도로 도입이 된 거예요. 잘못된 각도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원천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특소세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특소세가 뭐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충 골프장에 가서 공을 한번 치면 한 4, 5%가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는 돈을. 그 중에 한 25%가 특소세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about. 근데 이 특소세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유명한 무슨 스위스 고급 시계, 뭐 사치품 말 그대로 그런 것만 부과시키는 그런 게 특소세는 그런데 지금도 특소세가 있어서 지난번에 재정부하고 그 문화관광부하고 국세청하고 뭐 이런 그 미팅 속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자 지금 골프는 스포츠다 이제 됐어요. 오케이. 자 대중화됐다. 물리적으로는 맞아. 숫자로 이제 조금 이따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숫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대중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특수세를 빼다오. 그랬더니 정부에서도 앞에 얘기 다 인정을 하는데 맞다 이게 대중화 다 됐고 근데 특소세?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걸 안다 이게 스포츠에 내는 거. 근데 그걸 빼면 뭐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재정 측면. 그렇죠? 이게 빠지면 뭘 얻어야 돼요. 뭐 담배세를 올리든지 뭐 아니 뭐 그러한 세수가 마땅치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있는 놈 거 빼야 되지 않겠냐. 이게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추이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 트렌드를 보면 골프장이 한 2012년 정도 되면은 역회전이 될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역회전이 되고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골프장은 여러분들은 이제 골프장 가서 뭐 저기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골프장 중심에 이게 전부 돼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 특수세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골프장 산업을 약간의 버블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10매덕씩 가는 골프장 회원권 이런 시세들이 지금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수요와 공급이 터닝되는 시점쯤 돼서 일본의 상황하고 비슷해져서 그때쯤 되면 거품이 빠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설픈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에서 대중에서 인수해 버릴 거고 아주 최고급화시켜서 말 그대로 하이 프라이빗 골프장은 하이 프라이빗 그 회원 또는 그 주주들끼리 모는 그런 골프장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TPC 개념 그러니까 토너먼트 플레이 코스 우리나라는 지금 양평이 이제 TPC라는 이름을 딱 하니까 양평 TPC에 그것도 이제 양평 TPC 골프장 양평 TPC 그러면 TPC가 양평 그 고유 브랜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TPC는 토너먼트 플레이 코스로 세팅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든지 TPC를 붙일 수가 있고 대회를 할 수 있고 근데 골프장이라는 게 대회가 뭐 이게 뭐 축구장 같으면은 위에서 그냥 카메라 몇 대만 딱 하면은 착착 다 되잖아요. 여기만 왔다 갔다. 골프장은 벌써 18홀을 다 다녀야 되고 뭐 중계 방송 차 다녀야 되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막 급조된 골프장이 많아서 대회를 열으려도 열을 수가 없는 골프장 구조 자체 방송 중계가 안 되는 이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문제 이전에 골프장에서 대회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면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계를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이 시계 브랜드가 알려지질 않아서 고객들한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려니까 방송 같은 데 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서 시계 달라고 난리거든 지금. 뭐 방송 가서 피곤하게 그냥 그 논리에 간단히 마케팅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대회 한 번 했다 그러면 뭐 잔디만 베리고 또 선수들 다 팍팍 집어치니까 그냥 잔디 가고 아이고 대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예요? 대회가 약간의 악령, 로비. 그러니까 이제 누가 회장이냐? 회장이 뭐 이렇게 좀 밀어붙여갖고 하고 그나마 윤세영 회장님 체제가 되면서 지금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16개 골프장에서 그래도 지금 하잖아요. KPGA 리그가. 이거 어림도 없었어요. 몇 년 전만에. 그나마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산 무슨 대회 뭐 로드랜드 대회 뭐 나오죠 쭉. 그게 이제 그 골프장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 골프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식 대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골프장에서 거의가 안 빌려주려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서울 기점으로 와서 한 40분 이내 골프장 얘기를 제가 주로 한 거라고 보고 1시간에서 2시간쯤 되는 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오면 영남권이나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보면 지방권은 또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 타겟은 서울 경기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무슨 날씨 기상도처럼 슬슬 올라올 거다 이거죠. 점점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링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자세의 골프장 영업들이 서서히 바뀌어오고 있다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골프장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조조 할인제라든가 아침에 오면은 옛날 영화에 있었죠. 조조 할인 영화. 근데 이제 골프장도 조조 할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카자 라이센스 멤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해당이 되는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라이센스 소지자가 일반 사람 셋을 모셔갈 때 라이센스 소지자는 그린피 면제 내지는 뭐 할인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는 하여튼 세이프가 됩니다. 그런 게. 한 가지 이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거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쉬운 거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카자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취업의 목적이고 둘째는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신력, 인허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식당을 만드는 데는 뭐 영양관리사 한 명을 둬야 한다. 위생관리사 한 명을 둬야 한다. 이런 뜻이 이런 법제적인 측면이든 그래서 그것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자격증의 본질적인 1차 가치거든요. 1차적인 가치.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골프 관련돼서 피칭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가 있느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죠. 그거가 지금 연습장 같은 경우는 20타석 이상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이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40명 이상이면 2명. 골프장도 18홀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를 가진 사람이 레슨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레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 지도자를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하고 체육과학원에서 연수사업을 하는 건데 체육과학원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의 16개 대학에다가 위탁을 했다고요. 도별. 그러면 대개 뭐 아시다시피 원선에서 그 뭐 불합격된 사람은 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원선에서 가서 강의 듣고 뭐 하고 뭐 왕복 달리기 오케이 합격. 뭐 이거 몇 번 하고서 스윙 한번 해보세요. 골프도 그렇고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투더덕 하고서 합격. 그러니까 원천적인 데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뭐 개인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부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노력을. 뭐냐? 지금 레슨 프로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레슨 프로가 지금 세금 냅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 프로를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돼야 돼요. 하나는 연습장 소속 직원이 되든가 직원이 되면 직원이지 레슨비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연습장이라는 시설 사업가와 계약을 해서 메타석을 임대받아서 자기가 개인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고해요. 두 가지가 적법한 절차인데 실제 레슨 프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5%가 안 돼요. 그리고 95%가 다 고객과 다이렉트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레슨비를 받는 게 세금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팁의 개념이다. 이게 팁의 개념. 이거는 우리 골프 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레슨 프로가 엄연한 직업인이고 직업인으로서의 뭐가 제도화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 골프 업계에서는 막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을 하나 바꾼다거나 뭐 할 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냥 그렇지요 그러고 넘어가지.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서 뭔가 사회 이슈가 되거나 뭘 하는지 뜯어 고쳐지는데 알다시피 레슨 프로 쪽에 큰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슨 프로도 골프장 또는 골프 연습장에 적법한 그 티처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하든가 그 취업의 개념이죠. 연습장이란 하나의 그 회사 또는 개인 업체 아니면 자기 이름을 걸고 홍길동 아카데미 연구소, 골프 아카데미 연구소 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시설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임대된 타석을 넣고 자기가 하든가 이런 정식 직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는 레슨 지도자의 어떤 꿈을 갖고 이 자격증을 도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골프 레슨을 하나의 업으로 갈 경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큰 얘기가 나가는데 이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 골프 산업의 이제 하나의 같은 이론으로서
다음에 캐디, 경기도우미, 진행용은 뭐 용어가 여러 가지고 캐디도 지금 정식으로 직업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캐디가 연습장에 캐디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연습장도 기계가 아니고 옆에 앉아서 여자가 그 캐디 아가씨가 공을 하나 올려주고 뻥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에서 캐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뭐 합니다만 뭐 강남의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팁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숫자 빠른 사람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캐디 팁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7만 원 잡고 하루에 한 캐디가 몇 명 한 골프장에 뛸 것 같아요. 7만 원 곱하기 한 50팀 나간다고 그러고 곱하기 30일 하면은 얼마쯤 될 것 같고 그 골프장이 200개다 하고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은가 계산 빠른 사람 딱 해보면 적어도 연간 엄청난 돈이 탈세가 되고 있다. 소득의 탈세. 국세청으로 봐. 근데 그걸 직접 받는 사람은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안 되고 직장인도 아니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캐디도 앞으로 골프장 경영 목적상 골프장 직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이제 운동에 가지만 더 바람직한 거는 캐디 전문 회사가 생겨서 이 회사는 캐디를 양성하고 교육시켜갖고 골프장을 제휴해서 골프장 캐디 용역 수급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골프장은 도우미들, 이 스포츠 하는 사람이 돈 팁으로 주지 않도록 하고 공식적인 총 금액에서 받아서 이 회사가 받아서 관리하고 그러면 캐디는 이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뭐 보험 처리, 4대 보험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캐디도 뭐 예를 들면 1급에서 18급 있어서 이제 어제 막 처음 나온 캐디는 돈을 덜 받아야 되고 진짜 대회에 뺑낼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참이나 신참이나 깎고는 얼굴 이쁘면 만원 더 주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에 가서 나는 오늘 하나의 접대로서 아니면 친구들과 릴렉스하게 오늘 내가 나온다는 목표가 내가 스파 경신을 위해서다. 아니면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스파를 내가 베스트를 내기 위한 날이다 하면 그날 캐디는 이 골프장에서 가장 라이브 잘 보고 가장 고참 1, 2만 원 더 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슬슬 나와요. 골프장에 그 ABC 캐디 하는데 몇 번 가보신 데 있죠? 캐디피가 8만 원, 7, 8, 9만 원이에요. 캐디피가 ABC.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소비자가. 난 7만 원짜리 쓸래 그러면 신호도요.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있어요. 가보신 분.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서히 이제 캐디도 이제 차등화가 되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제 파견 근무하는 식이 돼야지 이게 지금 스포츠 시설이 지금 많이 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산업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몇 년도에 뭐가 생겼고 뭐 이런 얘기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섞어서 그동안에 그 다음에 앞으로 골프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잠깐 봤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4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한번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골프 산업은 지금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고 있는 이거 보면은 막 표현적으로 느끼는데 적어도 골프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14, 5개의 법을 지켜야 돼요. 환경관리법, 무슨 법, 쭉 해가지고 나중에 골프장 개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상재가 가서 설명할 거라고 제가 보고 골프장 개발에 대한 과목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그 틀로 보면 그러한 법을 전부 지켜갖고 하려고 보면 정말 힘든 게 골프장 인허가예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완화돼서 지금
다음에 이제 회원 모집 제도의 현실화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용. 여기서 회원 모집 제도라는 회원 모집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골프장 회원권이 생긴 동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회원권을 왜 삽니까? 라운드 하는 부킹 문제하고 재테크 수단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골프 회원권을 소지하는 뭐 거기다 구직장 신분과시요 뭐 있다. 라운드 하고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재테크 목적입니다. 그런데 개발 차원에서 볼 때는 회원권을 왜 했느냐? 그 많은 개발비를 혼자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회원권을 통해서 개발 자금을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법은 땅값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 범위 안에서만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한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골프장 같은 경우는 들어간 돈보다 회원권 그 금액이 더 커져서 작은 수지상으로는 흑자가 나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단 여건이 못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회원권 전략이 성공된 골프장,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식사하다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 5억 원대 골프장 회원권이 막 생길 그 무렵에 지금 이제 렉스필드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 그 당시 5억이라는 회원권이라는 건 조금 실현 불가능하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렉스필드의 그 윤 회장님께서 윤석훈 회장님이 워낙 이 세일즈 쪽으로다가 아주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웅진코웨이. 근데 그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웅진코웨이 산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만들어서 세일즈 조직을 통해서 팔아갖고 이익을 나다가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면 리스 사업이라 해갖고 이거를 이제 빌려준 거야 고객한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나가서 그 리스가 예를 들면 12개월이면 원가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12개월 지나면 뭐예요? 이익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 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웅진코웨이 산업인가 그럴 거예요. 그 법인이 과대 흑자가 나니까 과대 흑자가 나면 사실은 세금 많이 나가고 이제 국세청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고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장 사업을 들어오게 된 동기가 골프장 같은 걸 투자하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워낙 그쪽의 팀들이 유 회장님을 위시한 그 팀들이 사업적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뭐 순수하게 저 같은 돈이 많으면 대중골프장을 만들겠어요. 대중골프장을 내 돈 갖고 만들어 놓고 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렉스필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묻어나 있는 거를 인수를 해서 그 당시는 그저 땅 상태죠. 허가 상태. 근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면서 지금 이제 오늘의 골프장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넘버원 전략이 있었어요. 넘버원 전략. 그러니까 최고로 만들자. 최고. 그거는 강력한 오너의 그 어떤 철학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클럽하우스도 C급 대리석이 갑자기 특급 대리석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검은 모래도 그 사실 실제 검은 모래를 저 중동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직접 가서 그 검은 모래도 그렇고 또 뭐 아까 얘기 나중 캐디도 전문대학 출신 이상의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가자 그랬고 여러 가지가 고급화시키면서 5억 원이라는 회원권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때 5억이 과연 될까 아니면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 비하인드들이 있습니다. 1차 몇 명, 창립 몇 명, 1차, 2차, 3차 전략 쭉 있었는데 어쨌든 365후자가 최하 5억에서 8억까지 해서 분양이 된 겁니다. 그 평균 한 6억 잡고
360명이다라면 368, 5, 6, 3, 3, 얼마입니까? 360명이 한 6억이다라면 한 2천억 되나요? 그 골프장의 순수 투자비가 1280억이에요. 렉스필드. 한 1300억 잡고 한 700억이 작은 수수장 남잖아요. 자, 남는 장사한테 누구는 못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거 700억 남는데. 근데 할 수 있어.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5억 원에 대한 뭐 환급 보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백그라운드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단과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돈이 없는 데서 했다. 처음부터 내가 이거 안 팔리면 이거 팔린 거 갖고 자금 결제해 줘야 되는데 공사비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맥스필드를 중심으로 5억 원대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것들이 그런 부류의 그게 몇 개 되죠. 남촌이나 또 이스트밸리라든가 뭐 그런 부류가 지금 10억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엄청난 거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버블이에요. 엄청난 거품. 근데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있으니까 그 배우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거든. 내놓는 사람. 그러니까 참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걸 다 알면 저도 수십억의 부자가 되겠지. 근데 언제는 언젠지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 도직 제도나 또 투자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신정부의 현재 정부의 어떤 골프관이 좀 긍정적이에요. YS 때만 해도 뭐 골프 치면 다 나쁜 놈인 줄 알았죠. 요새는 골프를 누구하고 치느냐, 누구하고 먹느냐만 문제지 치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정부의 긍정적인 골프관이 지금 대중화 유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대중화에 지금 걸림돌이 뭐냐? 국민 인식도의 문제인데 국민 인식도 중에 골프 그러면 그건 돈 되는 거, 우리나라 선수들 가서 외국 머리에 오는 거 좋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 있는 놈 잔치 아니냐 하는 위화감. 또 하나는 환경 문제. 근데 사실 골프장, 이것도 뭐 나중에 잔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잔디 관리하는 어떤 농약이 그렇게 배추 농사 짓는 것보다 약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자들이 오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골프 산업은 점점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당분간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 중심으로 가지만 그것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대중골프장, 퍼블릭 코스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확충될 것이다. 이게 실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와 레저 환경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과거에는 하나의 유행하는 레저를 따라갔어요. 한때 수영장 버글버글 했죠. 수영 그러면 뭐 주부들 전부 수영하고 다니고. 스포츠센터의 사업 성패가 수영장에 의해서 좌우됐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수영장 시설이 좋으면 그 스포츠센터는 됐어. 근데 이제 수영장 시설이 시험치 않으면 그 스포츠센터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골프 연습장이 잘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스포츠센터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시장도 공급자 시장 중심에서 수요자 심지하는 것보다 좀 변화가 있고 골프라는 것이 모든 게 점적 가치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채, 용품 그러면 뭐 특정 업체 얘기하기 그렇지만 유명한 하여튼 뭐 T사나 뭐 G사나 그런 게 미국 건너가서 라이센스를 우리가 독점권을 어떤 무역하는 사람이 잡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권을 한국에 갖고 오면 샵에다 공급하고 나만이 그걸 들어오니까 고가의 풍리장사를 했죠. 물론 세금도 많이 냈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직접 다 들어와요.
갤러웨이도 지금 갤러웨이 코리아 투어 왔죠. 타이틀 리스트도 작년에 한미 스포츠에서 축하된 게 지금 이제 직접 들어왔죠. 유명 브랜드가 이제 직접 들어온다.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외국에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직접 들어와도 다른 사람 수입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상에 병행 수입, 독점 수입, 이건 미국 스펙,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독점 공급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근데 골프채 시장이 그래서 많이 유통 질서와 가격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실제 유품 업체들은 상당히 경영 악화를 본다고. 그렇듯이 독점적 요소에서 지금은 경쟁적 요소로 좀 치열해졌다. 그 다음에 골프 산업 시장이 좀 고급화, 조금 전문화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지금은 저렴화하고 다양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회원권 판매라는 하나의 차이, 병영에 의존을 하는 것이 지금은 주주 회원제라든가 또 이런 자기 자본율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을 할 때는 인허 안에서 회원권 팔아서 오픈시킨 다음에 되팔아 먹는 그런 비즈니스 많이 있어요. 저 산을 허가를 내서 회원권 팔고 그 돈 갖고 건설한 다음에 어디 그룹에서 탁 넘기고 빠져. 그래서 골프장 답부가 생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장기적인 기간을 보고 골프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외국 자본을 통한 제3자 이런 팩터 방식들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라든가 금융권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 5페이지 보면요. 스포츠 레저 시장은 하여튼 여하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래서 오죽하면 위크엔드 프로덕트라는 주말용 상품이라는 것도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앞으로 위크엔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주말용 상품만 파는 상점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놀고 금요일 주말을 보낸다. 월, 화, 수, 목은 놀고 금, 토, 일만 일하는 직업도 많이 생길 거다. 그 돈벌이 괜찮으면 하고 싶죠. 그거. 반의식이니까. 그래서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법제화에 관계없이 법제화가 돼서 몇 일 이상을 해라 해라 이런 강압적인 요소 관계없이 마인드 속에서 이제는 조금 벌고 좀 놀자.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데 거의 5일 근무제로 자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이완과 여유.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좀 빌럭싸게 살고, 골치 아프게 거까지. 옛날 직장도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서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도 지금은 간두면 호프집이나 하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여유가 있어요. 이완돼 있어요. 악착 같은 게.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트렌드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스포츠와 레저 시장은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이 되는. 그 중에 나오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먼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벌써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대학에도 여가 선용과라는 학과가 생겼어요. 여가 선용과. 우리 때만 해도 법대, 상대, 의대 그러면 다 전기과, 법대, 회계과 이런 것만 학문인 줄 알았더니 여가 선용과도 이제 대학에 과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과가. 여가를 어떻게 좋게 쓰느냐만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학교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위크엔드 시장이 위크엔드의 어떤 비즈니스가
6천억 대였던 것이 1조 7천억 대로 한 6년 사이에 바뀌었고 그리피 평균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자체 비교는 뭐 의미가 없어요. 전체 레저 시장에서 골프가 필요로 하는 점유율이 몇 프로냐? 95년도에는 8.4%인데 2001년도에 16.7%. 벌써 작년에는 21%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골프 산업이 전체 스포츠 레저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프 산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을 보려면 일단은 그 마케팅적 요소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골프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 저쪽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멀리 갔다 왔지? 그거 한 번만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이제 어떠한 산업이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저 보이는 에어컨 산업이다 그러면 에어컨 산업을 보려면 에어컨 시장이 얼마일까? 저게 시장이 100원어치가 1000원어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골프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골프 산업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면 혼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골프 산업이라는 크게 우리가 골프 산업이라고 이 골프를 통한 크게 보면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시설. 이게 이제 일종의 골프장이나 연습장이나 이런 거. 그럼 이건 건설 산업도 되고 조경 산업도 되고 디자인 산업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비. 가장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장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골프채, 뭐 입는 옷, 뭐 골프화, 골프공, 완전 장비. 근데 서비스는 뭐 골프에 관련된 매거진, 뭐 그다음에 레슨하는 거, 아카데미, 그다음에 대회 사업, 라이센스 사업, 뭐 전부 이렇게 일이 들어가요.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골프장에 건설비가 얼마나 되고 회원권이 얼마가 되고 쭉 보면 지금 회원권이 기준 시가로 지금 18조 원입니다. 18조 원. 우리나라 골프장에 현재 발행된 골프 회원권의 기준 시가 총액이 18조 원이에요. 18조 원이면 30대 대그룹을 전부 대주주로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회원권 시장. 그럼 회원권이 아까 제가 저쪽에서 얘기할 때 어땠어요? 회원권 시장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먼저 분양해서 그 돈을 갖고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설 산업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연습장. 우리나라 골프 연습장이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대충 한 몇 개? 뭐 감히 모자 쓰셨으니까 대답해 보시죠.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골프 연습장이 네? 네? 몇 개? 안 되면 4,000개 됩니까? 4,000개. 정확하게 2,760개 돼요. 그런데 2,760개가 실외가 한 1,000개고 1,800개가 실내.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 붙어 있는 게 한 60%고 나머지 40%가 지방. 그 중에 벌써 한 650개 정도로 추정되는 연습장은 경영 악화가 와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가 또 글리 들어가다 보면 그쪽이 깊어지는데 연습장 2,700개가 하나에 여러분 1억만 들어갔다고 합시다. 뭐 아니 한 2억은 잡아야 되겠죠. 뭐 대형 같은 한 100억,
5천 수백백억 그죠? 여러분 레슨 시장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레슨 시장.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을 목적으로 라이센스를 딴다고 하면 직접적인 건데 마이크 현재 레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8,800명 정도.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 생활은 돼야 그 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뭐 적어도 한 200만 원 수입 내지는 150만 원 수입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150만 원 곱하기 9,000명 해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시장. 근데 그 시장은 요리 들어가죠. 서비스 시장. 그죠? 이걸 나누고. 이거는 산업 분류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에서 이렇게 다 합니다. 시설, 장비, 서비스. 그래서 이만큼 우리 골프 산업이 엄청 큰데 어차피 저걸 먼저 썼기 때문에 그 교재 중에 보시면은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 거를 옆으로 보면 그 내용. 시설업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장비라고 썼나요? 이거 용품업이 장비업이죠. 서비스업.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장비라고 썼나요? 이거 용품업이 장비업이죠. 서비스업.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골프장, 연습장, 또 가니골프장, PP코스 이거에 관련된 개발을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인허가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시공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시설업에 있어서의 건설업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업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운영업에는 신고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있게 용품을 한번 봅시다. 용품을 보면 일단 크게 만드는 제조 쪽이 있고 파는 유통 쪽이 있겠죠. 크게 분류를 해보면. 만드는 제조 쪽에서 또는 파는 유통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소재부터 시작해서 뭘 하나 만들려면 소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소재, 예를 들면 뭐 골프 하다 그러면 가죽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가죽 원단을 들여와서 그거를 또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염색하고 그래서 부품, 그 다음에 어셈블리를 하죠. 뭔가 조립을 해서 제품화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프 클럽이나 골프화, 골프 의류, 골프백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골프 클럽만 보면 작년 정도에 한 4,700억 시장 정도 골프 클럽 시장 그렇게 많이 커요. 4,700억 정도가 골프 클럽인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제가 자꾸 오늘 시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차고 있는 이 시계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시계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한 1,200억, 1,500억밖에 안 돼요.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골프 클럽이 4,500억에서 4,700억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프와 관련된 보조기구나 무슨 여러 가지 있죠. 프로그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소매하고 또는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인터넷, 그 다음에 유점포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한 그런 산업 전체를 우리가 골프 산업에서의 용품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용품은 금방 다 이해가 가는데 서비스업을 한번 보세요. 일단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으로 나눠봤을 때 경기업은 이제 아마추어 단체, 실업연맹, 프로구단, 대회사업, 이벤트업, 경기보도산업 대회가 사업화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지금 막 그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막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아마추어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협찬이나 스폰서 정도가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오는 상태다 보니까 대회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대회 사업도 자, 어떠한 대회를 출전할 선수들을 갖다 놓고 이걸 방송 중계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 방송 중계로부터의 어떤 돈을 받고 그 돈을 갖고 이 선수들하고 쭉 하면 이게 바로 스포츠 마케팅의 논리인데 그렇게 해서 이익 사업으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익 사업까지 못 가도 약간 이제 협찬 중심으로 하면 그 정도 부분이 남는 그런 상태예요. 또 마케팅 대업이나 에이전시, 매니저먼트, 선수 양성업. 선수 양성업이 이제 그거죠. 레슨이라든가 뭐 기타 뭐. 그다음 에이전시나 매니저먼트도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지금 한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이 애가 좀 골프로 좀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매니저먼트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는 그것이 지적자산권 이런 쪽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큰 산업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 아까운 추억이라 그래야 되나 좀 재미있는 여담을 드리면은 198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우리나라 중고 골프 대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한 골프 대회를 그 당시 골프 매거진에서 주최를 해갖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생부 대회입니다. 1981년도에.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대회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몇 년 뒤에 그 대회 부대회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박세리 선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출전해서 3등인가 하고 2학년 때 와서 1등을 했어. 중등부에. 그때 소정의 장학금을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 장학금을 이제 근데 그때 하나를 줘야 돼. 남중부하고 여중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중부 우승한 애가 있고 여중부 우승한 애가 있고 여중부는 박세리였고 남중부는 이제 또 우리 그 위원들이 야 누굴 줄 것인가. 그런데 뭐 비하인드 얘기인데 박세리 그 당시 기억에는 조금 비정상적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커매갖고 선머슴처럼 북한이 서 있고 거기에다 이제 그 박준철 씨께서 박세리 선수 아버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묘하게 좀 안 가는 거야 이제 흐름이. 그러다가 이제 그 남학생을 주자. 그런데 그 당시 이 골프 매거진에서 그걸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5년간 매니저먼트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 그때 이쪽으로만 갔으면 최소한 삼성에서부터 엄청 받았을 거라고 그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약했죠 삼성은 박세리 선수가 아마.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매니저먼트 에이전시 사업들이거든요. 그걸 좀 구체화시키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자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목적 중에는 뭐 레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벌써 업종이 많죠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 가면은 이런 저걸 한번 해봤어요. 40명이 골프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한 사람씩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골프 잡지 기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직업이 나오고 그 직업을 저 분류에 의해서 다 써보라 그래요. 크게 칠판을 해서 같이 토론해. 그러면 전부 다 끝나고 얘기가 골프 쪽에 해먹고 살 거 많네. 네? 골프 쪽에 해먹고 살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케팅업 중에 그 매니저먼트
에이전시 사업 이걸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골프 산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강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정보업 쪽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골프 게임이라든가 회원권 판매 대행업이라든가 무슨 골프 복권 사업, 그 다음에 뭐 골프 관련된 신문이나 출판 사업, 그 다음에 방송 매체, 골프 여행 사업, 뭐 골프 관련된 뭐 음성 정보 서비스,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거리 측정하는 안내 사업, 뭐 많죠 그런 거.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골프 전문 어떤 의학하고 정보 이쪽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멤버십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골프 산업을 조금은 저런 각도에서 우리가 분류해 보니까 엄청 크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프 산업을 조금 지루하겠지만은 한 10분 있다가 좀 쉬도록 할게요. 골프 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프 산업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산업이 이렇게 있지만 대체로 아까 전자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에서 발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학이라는 개념은 마케팅학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세일즈,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잘못되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게 파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한번 마케팅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 뭐 좋은 얘기 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마케팅이란 뭐라고 봐요? 다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바로 그거예요. 마케팅이라는 세일즈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마케팅학인데, 그럼 소비자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엔드 유저 아닙니까? 소비자가 이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거,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욕구, 니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마케팅 학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을 어렵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뭐 티셔츠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티셔츠를 재봉질을 잘할까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는 타켓을 결정하고, 타켓이 누구냐면 저기 있는 어떤 계층의 사람이야. 예를 들면 20대 멋쟁이 아가씨다 이게. 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타켓이다. 그럼 걔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발음이어야 할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 핑크 쪽 계열일까? 걔가 좋아하는 소재는 뭘까? 그 타겟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전부 그게 뭐예요? 원투와 니즈죠. 그거를 알아서 뭐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4P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냐? 원하는 게. 어떠한 가격대를 원할 거냐? 20대 대학생이. 그 다음에 20대 대학생한테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통구조를 통해서 전달을 시킬 거냐? 20대는 주로 인터넷을 좋아하니까 인터넷으로 가자, 아니면 무점포 마케팅으로 가자, 아니면 백화점으로 가자. 그럼 유통정책. 그 다음에 그 타켓이 원하는 판매 촉진 정책 내지는 PR 정책, 어떤 광고나 어떠한 프로모션을 좋아할 것인가. 이러한 4P를 연구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계속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근데 골프 산업에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연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골프 산업은 뭐예요? 야, 부킹 어느 선에서 끊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골프채. 야, 내가 유명한 거 갖고 왔는데 뭐야? 팔려면 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골프채도 저는 앞으로 그 클럽 피팅 시장이 클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골프채는 거의가 브랜드와 프로나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한 판매가 될 만해요. 주변의 권유. 야, 뭐가 좋아? A 브랜드가 좋은 거야. 그건. 그러면 뭘 모르고 그냥 A 브랜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에 자기 몸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초보 때는 그 경험을 다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도 어느 수준이 된 사람은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내 몸에 맞는 내 형태가 원하는 내 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클럽 피팅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발로 얘기하면 내가 발 사이즈가 265cm인데 평상시에 나는 270을 신어서 좀 넉넉한 습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거를 270짜리 신발을 주면 이거 찍어 적어 이렇게 바로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265 발을 갖고 265를 신어 딱 맞는 걸 신는 사람이 270을 주면 이건 커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습관과 니즈와 원그 습관 이런 건 참 중요해요. 골프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각자 지금 골프채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기의 정말 맞느냐. 제가 KPGA 세미 그 합격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피팅 그 담당 교수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는 그 마케팅 학적으로다가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80%가 안 맞는 채를 갖고 있어요. 80% 세미 수준의 선수 80%가 스윙 분석하고 딱 갖다 대니까 틀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조금 더 가벼운 걸 써야 되고 아니면 좀 릴렉스한 걸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틀려요. 물론 피팅 그 스윙 분석을 해서 피팅에 나온 결과가 100점은 아니죠.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제일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이게 습관의 부분만 빠진 거죠. 근데 습관의 부분의 포지션이라는 걸 가령 한 10% 정도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자기에 맞는 클럽을 사용하는 그 프로들이 세미들이 별로 없더라고. 세미들 프로들도. 그래서 하여튼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마케팅을 조금 세분화시키면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마케팅학보다 조금 적게 얘기를 하면 스포츠 마케팅.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자체 마케팅이 있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이 있어요. 스포츠 자체 마케팅은 뭐냐? 골프채를 만드는데 소비자들의 니즈와 원투 이런 걸 발견해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어떤 유통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그걸 스포츠 자체 마케팅이라고 해요. 요걸 조금 더 좀 이렇게 업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그 세계적인 축제가 월드컵인데 월드컵 축구에서 보면 항상 그때마다 희한한 물이나 뭐가 하나 딱 변경이 되죠.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공이 뭐 색깔 있는 공이 들어오면서 탄력 있는 공이 들어가고 백태클 금지 조항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하석주가 백태클 금지에 퇴장당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서울 월드컵에도 그게 있었고 독일 월드컵에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그렇게 바뀌었나 보다 협회에서 피파에서 바꿨구나 이렇게 하고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략이냐? 축구공의 탄력을 강하게 만듦으로써 슈팅의 강도를 더하고 스핀을 더 주고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키퍼가 맞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더 생산시키자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골 평균 득점보다 골을 좀 높이자. 이번에 목표는 게임당 3.5다. 3.5골을 만들자. 만들기 위해서는 공을 좀 가볍게 가자. 왜? 관객들이 다시 말하면 월드컵 시청자들이 소비자의 니즈와 원트가 펠레골이라 그러잖아요. 3대2가 펠레골. 90분 경기 중에 5번 정도는 3번은 함성을 지르고 2번은 통탄을 해봐야 잘 봤다 그런다 이래요. 그런 심리적인 걸 다 검토해서 그런 공의 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태클 금지는 뭐냐? 사실 우리나라 하수 선수는 센터 라인 쪽에서 그걸 했는데 그 쓸데없는 걸 한 거죠. 뭐냐면 정말 골 앞에서 찬스가 났을 때 과거에는 백태클로 그거를 못하게 하고 차라리 PK로 가든가 뭐 했던 것을 스릴을 좀 즐기게 해주자 관객들을.
그러한 룰을 바꾸거나 어떤 장비를 바꾸거나 이러한 활동을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뭐냐? 간단히 삼성이 박세리를 지원하고 박세리가 세계 시장 가서 우승하고 그러면 머리에 삼성이라는 로고가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죠. 그러니까 삼성은 지원했으므로 그만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포츠 선수 또는 스포츠 경기를 통한 하나의 브랜드 인지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제 얘기한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산업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거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함양시키는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까지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아까 대회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하는 대회 사업. 그럼 대회도 방송 중계가 따라지는 대회하고 방송 중계가 없는 대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방송 중계가 된다 그러면 협찬이 막 들어오고 스폰서가 들어오니까 이게 수지가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방송이 없다 그러면 그 온 사람들에 대한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재가 나.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회 산업이 조금 골프 대회 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조금 제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저기 4시 반까지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이어서 얘기할 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이게 원래 그 앞에 피자가 들어가는 피교육생 자리에서 앉아있으면 더 졸린 거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떠들면서도 안 졸리고 하여튼 피교육생이 된다는 거는 지루해요. 더군다나 또 우리 골프 쪽에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론 첫날이고 첫 시간이고 또 그랬지만 그 선수들 그 세미들 그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막 한 며칠간 추격하다가 계속 칠레 강의 하다 보면 전부 죽으려고 그래. 근데 출석 점수가 딱 있으니까 그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안 졸려고 별수를 탔어요. 맨날 필드 가서 이것만 하다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입소식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고 뭐 겸사겸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골프 지도자들 특히 그 골프 선수와 지도자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선수와 지도자는 구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로 얘기하면 차두리가 갑자기 고려대 감독하고 있다가 독일 가서 선수 생활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왔다 갔다. 차범근처럼 훌륭한 선수였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골프 업계는 예를 들어서 뭐 KPGA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선수다 뭐 이름 대긴 뭐 하죠. 그러면 레슨비가 일단은 뭐 공 하나가 틀리든지 앞에 숫자가 틀려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레슨비가 틀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선수지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연습장에 가보면 간판 타자 그러면 일단 얼마 그 다음에 밑에 PGA 멤버 얼마 세미 얼마 차등을 한다. 저는 우리 업계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자냐 선수냐. 그래서 옛날에 저 봉태아 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스포월드에 있죠. 봉태아 프로가 물론 최고는 좀 봉태아 프로가 작아도 한 4, 5년 전에 뭐 상금 랭킹 한 3, 4위 계속하고 잘 쳤어요. 아주 그냥 정교하게 치는 사람인데 그때 고민을 하더라고요. 스포월드에 그 자리가 나타났는데 그 자리라는 건 뭐냐면 직장인이에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관리자 내지 지도자의 자리지.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선수 생활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때만 해도 7, 8년 아니 4, 5년이 아니라 2006년도면 그냥 한 6년 전 얘기가 있네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선수 생활을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레슨을 하다 보면 흔들리고 레슨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선수 생활이 흔들리고 선수만 하려고 보니까 그때 연 한 4천만 원
수입이 우리나라 4, 5위권에 들어있어도 4천만 원 수입이 거기에 이거 뛰고 저거 뛰고 하니까 별 도움이 안 돼. 스폰서도 뭐 마땅치 않고.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확 바뀌긴 했지만 그쯤에서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선수 생활 하다가 지도자로 가고 그러면 뭐 리드 베러는 훌륭한 선수였느냐 반대로 물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도자의 전문가의 길로 가는 스타일이면 선수는 선수로 가야 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믹싱이 돼 있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이렇게 쭉 스폰서를 못 물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벌써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죠. 그래서 대충 뭐 여러분들이 뭐 일반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겠지만 하여튼 현재 뭐 박세리라든가 김미연 그다음에 한의원 이런 10억대 이상의 이런 톱스타들은 지금 뭐 다 CJ나 필라, KT 뭐 이런 데서 딱 잡고 있고 이제는 조그만 제2금융권 회사에도 뭐 지금 하고 있고 사마더금융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선수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뭐 농수산물 홈쇼핑도 지금 지난번에 LPGA 2년차 조령하고 계약을 하고 하이트백주 같은 데도 지금 13명이나 보유하고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다 선수 후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스포츠 마케팅 중에 후자죠. 그 선수를 통한 브랜드 인지 상승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갤러웨이 같은 골프채 이런 회사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작년에 티칭 프로하고 세미 프로 700명한테 갤러웨이가 드라이버를 무상공급하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용품 지원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부전 효과가 있다고. 실제 제품을 파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예가 MFS 코리아, 오렌지 샤프트 쪽에 전자공사장 그쪽도 지금 선수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걸 사용해 본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좋다고 하니까 물론 가격은 비싸죠. 한 400만 원대 될 거예요. 풀 세트로 풀 피팅을 다 하면.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 클럽 데이비드 같은 데도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 시타 대회 같은 거를 계속해갖고 물건을 팔고 있고 뭐 PRGR도 그렇고 던롭도 그렇고 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좀 저기 했던 게 뭐 예를 기가골프 같은 데서 골프 클럽 평가다 해가지고서 그때 한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모집을 했느냐면 바로 골프 전문인들한테 추천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연습자격회에서 발행하는 골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들 몇 명, 그 다음에 또 티칭 프로 뭐 이런 거, 세미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추천을 해갖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되면은 용품 지원을 해준다고 말해요 거기서. 근데 그 용품을 이제는 지원해주고 그걸 쓰면서 홍보도 되지만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의 딜러는 아니지만 중간 책을 해요. 중간 책 소개해주면 거기에 대한 또 이 마일리지 이런 걸 또 해. 뭐 지금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그 전략을 짤 때만 듣다가 그랬으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 국산 골프채 중에 맥켄리 같은 데서 그런 전략을 짠 적이 있어요. 어떤 중고 골프채를 갖고 오면 중고 골프채를 가져오면 맥켄리 풀세트를 주면서 3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35만 원만 보증금으로 받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쓰던 채 갖다 주고 30만 원만 내면 새 채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네. 하여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싼 가격에 사면서 두 사람을 고객을 더 끌고 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고골 부채를 갖고 와서 맥켄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쓸만한 것만 해서 그 중고등학교 막 기증 처리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고골프 전문 교환 전시 뭐 이런 기획 같은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스타트를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골퍼들이 그냥 쫙 모여서 자기 스윙 분석을 해서 몇 개 맞느냐 안 맞는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감정을 딱 해서 이 사람과는 가령 뭐 55만 원이다 그러면 55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것보다 자기 또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돈을 지급을 하고 자기에 맞는 채에다가 뭐 교환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하여튼 큰 틀로 마케팅이란 어떤 거면 스포츠 마케팅이 큰 부관례가 있는데 우리 골프 산업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그러면서 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앞으로 한 5년 후에 골프 환경 변화를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건데 지금 2003년과 2008년을 대비해왔고 여기에 보면 회원제, 퍼블릭 뭐 쭉 있는데 주로 이제 골프장이 중심이 돼서 변화들이 쭉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2006년 가장 최근에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숫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개발되고 이러니까 다들 정리가 안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317개가 지금 골프장이 있어요. 317개 중에는 이제 회원제가 196개, 대중골프장이 121개. 그러니까 2006년 1월 기준으로. 근데 이 중에는 현재 미착공된 1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거는 224개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게 현재 75개. 미착공이 18개. 그게 317개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속도가 대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골프장의 그 어떤 분포 그를 보면은 역시 수도권이 47%가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충청권이 9%, 강원이 11%, 호남이 8%, 영남이 14%, 제주가 11%.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제주권이 골프 인구 대비해서는 상당히 분포도가 높죠. 높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상당히 좋은 마케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뭐 크라운 골프장 뭐 500만 원짜리 그 뭐 들어보신 분? 네. 그런 게 지금 우리 골프 입장에서 괜찮죠? 500만 원에 그게 아마 그것도 500만 원도 환급을 해주죠 나중에. 그러면서 뭐 무료 라운드 이게 뭐에 막 해준다고. 근데 이 비근한 예가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 도지사실에 그 이제 스포츠 산업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담당관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스포츠 산업과장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요. 골프 대회를 제주도에서 좀 해달라고 해요. 해주면 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대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도에서 일부 지원을 우리 골프 대회 관계 단체에다 하고 일부는 그 골프장에다 하겠대요.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근데 그 돈은 그린피나 이거에 대한 삭감이다 이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박 3일
1박 2일 그러니까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오후에 샷건으로다가 140명 1차 대회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샷건으로 대회하고 오후 7, 8시 비행기로 서울 오는 것까지 비행기값, 그린피, 먹는 거, 자는 거 다 포함해서 29만 원이 나와요. 29만 원. 그렇게 막 오는 거야. 우리 계산상으로 29만 원이 안 맞죠, 이제 계산. 라운드 피만의 그 두 개에다가 호텔 이외에 비행기 값은 이게 안 맞잖아. 도저히 남들 상상을 못 해.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제주도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도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11%나 있다 보니까 비수기에는 상당히 그 골프장 마케팅이 좀 활발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추세로 갈 거냐? 개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가 골프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단체 마케팅으로 도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꾸 협회가 알려지면 카자에다가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 야, 제주도에 우리 골프장에 오면 카자 회원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제 슬슬 올 거라고. 그게 점점점 아래쪽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2008년도에 345개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 숫자보다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골프장 숫자. 우리 골퍼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변화에 예측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쪽이 이제 자꾸 생기면서 지금 평균 7%에서 11%까지 연평균 증가 추세가 있다 보니까 2015년도 정도 되면은 뭐 한 500개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작년 경우가 그 연내장객이 1,700만 정도 됐거든요. 1,700만. 그러면 작년 거만 놓고 얘기를 해도 조금 수요 공급 논리가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하다 자꾸 어려워지는데 1,700만 명이 골프장을 우리가 그 기점으로 봐서는 한 196에서 120, 317개 중에서 18개를 빼면 300개라고 합시다. 그럼 300개 골프장이 1,700명 하면 뭐예요? 6번 왔으면 되죠? 6번. 그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장객이 1,700 몇십만이에요. 1,800으로 보고 1,800만으로 보고 골프장이 300개야. 그럼 한 사람이 6번 가면 되죠, 1년에. 그럼 딱 맞는 숫자죠. 근데 우리가 골퍼 그러면 6번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을 간다 그래도 뭐 24번 몇 번 간다 말이에요. 그 평균이 예를 들어 24번 간다 그러면 6대 24니까 4대 24니까 4대 1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소비자는 양극화 현상으로 바뀌어가면서 회원제와 일반 대중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믹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2012년 정도쯤 돼서는 완전히 우리 골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들어와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국공유지, 시유지, 군유지, 도유지 이런 거를 퍼블릭 골프장을 통한 그 세수 확대, 수익 확대 이쪽으로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그런 데에 자금을 좀 지원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이게 조만간에 그쪽 부분이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간이골프장 쪽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장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큰 틀에서의 그 정리가 안 되면 혼선이 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골프장. 그럼 이거를 크게 보면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대중골프장에도 이제 18홀이 있고 뭐 9홀이 있고 또 간이골프장업이 있겠죠. 간이골프장이라고 하는 건 3홀에서 8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장, 골프 연습장. 연습장 부대 시설에 PP 코스가 있나요? 피칭 앤 퍼터 코스 18홀까지 100m 이내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일반 훈련 코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인허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 다. 이제 회원제 골프장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현행법에는 크게 보면 회원제 골프장을 내는 경우와 대중골프장을 허가내는 경우, 특히 간이골프장을 허가내는 경우, 연습장을 허가내는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접속되는 법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많은 골퍼들이 그냥 이렇게 혼선해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법이 뭐 각 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임야의 3% 이상을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경기도는 벌써 끝났어 3%. 그러면 이 법 하나만 갖고도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은 안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건 좀 구체적인 거는 이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골프의 인식이 지금 사치성 그 레포트 중에 하나로다가 인식됐던 것이 이제는 대중골프장으로 많은 변화가 인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회원권도 초저가에서부터 초고가까지 막 다양화되고 있어요. 뭐 주중 중에서도 지금 초저가화된 걸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500만 원짜리도 사실은 회원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회원권과 이용권에 대한 규정이 뭐냐?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을 오픈해 놓고도 회원권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1년치 뭐 3년짜리 회원. 그러면 그거는 회원권이냐? 그럼 정부에서는 회원권에는 재산이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현재 이용권은 세금이 없고 회원권은 세금이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회원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유해서 양수도가 사고 팔고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시세의 변동이 있는 거, 이것을 회원권이라고. 이용권은 일정에 있고 나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소멸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이 500만 원의 크라운 같은 경우는 후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나는데, 그거는 영업에서 마케팅에서는 회원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용권 개념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돈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회원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종류가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쭉 6페이지에 써 있는 골프장 등급이 가격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다가 변화가 되고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아웃소싱이나 분사 이런 게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골프장 CEO의 점점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골퍼 중심의 시장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그 좋은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하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골프 산업 분류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요거는 골프 회원권의 그 역사 발달, 요거는 가장 그 상식적인 내용을 거기 다뤄준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골프 전문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거기다 좀 담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면 골프 역사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생략을 하고, 세계 골프장 수 대비 우리나라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은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골프 산업의 어떤 특징이 우리가 골프장 산업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을 대분류로 다 취업해서 한 20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산업 부분들. 그 중에 우리 골프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들어가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 그럼 우리 골프 산업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보면은 사실 보면은 우선은 하여튼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1, 2, 3, 4 뭐 해서 지금 7번까지 있죠. 골프장의 특징 해갖고 최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업, 1, 4차 산업이 혼합된 사업, 스포츠 산업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각 분야가 혼합된 산업이고 최고의 품질과 고객 제휴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문 인력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운영 주체가 하여튼 운영 주체 이미지가 상당히 필요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 골프장 골프장을 한번 보면 잔디 깎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목 관리 조경 이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당에서 하는 이거는 요식업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를 하려니까 그 시설 관리 유지업도 되죠. 골프장이. 거기에 뭐 예약 진행하고 뭐 프론트 이런 건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리조텔이나 골프텔들이 생기다 보니까 숙박업 사업도 돼요. 골프장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프로샵을 보면 유통사업도 되죠. 이렇게 복잡한 게 골프장 산업이에요. 유통업도 있고 뭐 서비스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원들의 격차가 심해. 다시 말하면 잔디를 풀 뽑는 아줌마에서부터 예를 들면 그 하이레벨까지 이게 다 틀려. 그러니까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리저원트가 다른 조직원들이 하나의 그 골프장이라는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려니까 골프장 사장의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 악기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잔디 쪽으로 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이 프론트 쪽에 와서 또 세련된 쪽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음식에 가서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다. 따라서 어떤 수많은 톱니바퀴가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을 잘 그 리저원트를 캐치해서 잘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골프 산업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의 구성 요건 이걸 보면 하드 부분하고 소프트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골프장 이건 뭐 하나의 구성을 보는 거고 이런 부분하고 그 인력들하고를 이제 같이 그 믹싱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프 경기의 특징 그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골프는 뭐 매너, 에티켓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측 불허의 스포츠 상황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에이징 샷 그래서 이제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걸 높이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에이지 슈터죠. 에이지 슈터 아시죠? 에이지 슈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면 자기 나이 타수를 기록한 사람을 에이지 슈터라고 해요. 근데 그 에이지 슈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한 4명인가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상당히 개인적 영광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이지 슈터가 되려면 내가 72세 됐을 때 내가 퍼펙트한 팟게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65타를 치면 에이지 슈터가 되죠. 근데 그래서 대개 에이지 슈터가 되는 분들이 대개 80대가 연령이 80이 넘은 분들이 85세쯤 되는데 건강을 잘 유지해서 85타를 치면 에이지 슈터가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하고 골프장에서 뭐 막 기념 막 해주고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에이지 슈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합니다. 또 열심히 관리하시고. 근데 지금 뭐 60대 이전에는 안 나오겠죠. 근데 한 80, 한 두세 살쯤 됐을 때 89세 탈은 어떻게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정말 에이주시터를 하면 상당히 영광이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골프장 형태 뭐 조금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운영적 형태로다가 나눠봤을 때 이제 퍼블릭과 회원제로 나누고, 회원제는 멤버십과 주주 회원제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단법인 운영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회원도 이제 회원의 종류가 정회원, 그다음에 평일회원, 이게 주중회원이죠. 우리가 명예회원, 특별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외국인회원, 기타 회원 쭉 있죠. 그리고 뒤에 그거 보면 이제 회원권의 양도시의 구비서류 같은 것도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16페이지도 양수시의 구비서류, 그다음에 명의 개서에 관련된 거 이런 거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이제 경기에 관련돼서 스코어 카드 문제, 그다음에 로컬 롤, 핸디캡 정의 및 산출법. 그래서 뒤에 거는 이제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서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쯤 넘겨보시면 골프 경기의 종류 있는데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골프 경기의 종류 그러면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그냥 스트로크냐 매치 플레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 밖에 경기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 가에서부터 차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이거 말고 비공식 게임들이 많죠. 비공식 게임. 올림픽 게임 아시죠? 올림픽 게임. 몰라요? 이렇게 재밌게 골프를 안 치셨나 봐. 저도 인강만 쓰고 공을 치셨나? 올림픽 게임은 이제 대체로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 서로 간에 4명이. 근데 좀 즐겁게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올림픽 게임이나 딩동댕 게임을 많이 하죠. 딩동댕 게임 아시죠? 네, 한두 분 정도 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 게임은 티샷에서 세컨샷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프로치 했을 때, 언그린 됐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금메달 후보, 그 다음이 은메달, 동메달 후보예요. 근데 어프로치 샷이 그냥 홀인이 됐을 때는 그걸 다이아몬드 메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상급을 걸고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가 심한 사람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는 하나의 또 변형된 모델이 나옵니다. 그 딩동댕 게임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딩은 뭐예요? 어프로치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고, 동은 원그린 해놓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상이고, 댕은 땡그란 소리를 제일 먼저 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딩동댕은 혼자 먹을 수가 없는 상이죠. 거의 확률상으로. 그렇죠? 어프로치를 해서 제일 멀리 갖다 놓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다 퍼터 실수해야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교재상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조금 사실은 좀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계획된 것보다, 그래서 앞에서 너무 늘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재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읽을만 하고 그래서 뒤에 부분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이 골프 산업을 정도를 해보면 오늘 골프 산업에 대한 큰 분류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정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큰 분류 속에서 앞으로 골프 산업에서 갈 길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은 카자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되면 하나의 이제 전문가 개념에서 조금 폭이 좀 많이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골프 산업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2시간 10분이 좀 오버됐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